사장을 공모 중인가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최승호 PD가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사장은 경영에 있어서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인드가 중요한 걸까요? 저는 최승호 PD는 다 잘할 것 같아요. 예, 다 잘할 것 같고 이분이 또 잘하는 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저에게 와서 딱 꽃이 된 거는 황우석 때예요. 황우석 때 정말 MBC가 진실과 정의,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위해서 국민 90%가 싸웠거든요. 반전의 반전. 네, 국민 90%가 싸우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그런데 그 최승호, 그다음에 최진영, 예. 그다음에 최문순 사장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한학수 PD. 이분들은 정말 어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방송인들이신 걸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확인했어요. 최문순 사장도 대단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게 황우석 사태가 너무 그 파장이 크니까 저도 그때 민원연 사무총장임에도 무서웠어요 솔직히. 줄기세포의 신화가 그냥 막 우리 사회에 그냥 막 상식처럼 돼 있고 황우석이 영웅인데 그냥 그 연구만 중단시키면 되지 줄기세포가 없는 그 밑바닥의 진실까지 파헤쳤을 때 맞아요. 국민들이 진실을 원하냐 진실이 이렇게 밝혀졌을 때 허탈할 국민들을 생각해서 좀 서서히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그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어떤 일부에서는. 근데 네. 예, 그런데 그래서 김어준이 그때 황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와, 아주 일말의 타협도 없이 끝까지 해서 줄기세포가 없다는 걸 황우석에게 실토하게 만들더라고.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일정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11월 27일 오후 5시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대요. 네. 사장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30일 날 서류 심사를 하고 최종 후보자 3명을 압축한 뒤에 네. 최종 후보자 3명이 다음 달 12월 1일 그 문화방송 사옥에서 정책 설명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한대요. 그 다음 이게 인터넷에서 생중계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7일 박문진 정기이사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네. 어목하던 그 시기를 같이 보낸 언론인으로서 이런 분들이 공영방송에 사장을 하면 좋겠다까지는 뭐 사람들 생각일 텐데 네. 사실 좀 너무 공영방송일 때의 느낌은 언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화살을 쏘는 곳이 현 정권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예전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말년에 가면은 진보 쪽 언론이나 공영방송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된 점만 꼬집어가지고 결국은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측면이 좀 사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송 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방송 외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저에게 물으시는 건데, 저는 믿는 게 또 있죠. 다 친한 분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뭐, 그 친해도 1, 2년 관계가 아니고, 거의 뭐 20년 정도 같이 쭉 이렇게 언론 자유를 위해서, 언론 노조에서 저는 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해왔던 분이라, 이분들을 믿어요, 그 신념을. 그런데 저도 되게 섭섭한 게 있었어요. 참여정부 때. 물론 우리도 뭐 보도협조 요청 이런 거 안 했지만, 때로는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심하다고 느끼면서 조중동 프레임에서 너희들도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토론도 많이 했고 그들은 저를 노빠라고 욕하고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때 방송 장악의 쓴맛을 이분들이 온몸으로 받아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적어도 최승호 PD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방송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쓴 대통령인지를 알게 되었더라고요. 역으로.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파업할 때 보면 내부에서 토론한 내용 이렇게 보면요. 그 중에 이제 불편, 부당, 중립 취하지 않겠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뭐 객관 보도에 늪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진짜 그 정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 그거 보도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손석희 저널리즘이 뭐냐면은 최근에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뉴스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을 갖고 똑같이 보도하는 이런 개념 말고 피상적으로 겉만 핥는 뭐 이런 식의 보도 말고 실제로 왜 그게 이루어졌는지 팩트 체크란 말도 사실 그 방송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어쩌면 이런 관점 있잖아요.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 네. 기계적 보도가 아니라 무엇이 중원디 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것도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또 까먹어서 그런데 땡전 뉴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수단, 권력의 시녀로서 기능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이 내부에서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게 거의 90년대까지 쭉 방송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을 했음에도 김영삼 정부 때도 방송은 자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KBS 사장으로 누굴 임명했냐? 박권상 사장을 임명했죠. 그래서 그 박권상 사장의 일성이 뭐였냐면 불편, 부당한, 객관, 중립보도를 하겠다였어요. 그래서 그때 KBS에 정착된 게 여야를 정치적으로 1분 1분 다루는 거예요. 초까지 다 돼서.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발전해온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박권산 사장이 체제가 지나고 그 다음에 KBS 사장이 된 게 정현주 사장이잖아요. 지금 그 JTBC 뉴스룸의 포맷이 정현주 사장이 KBS에서 하려고 했던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우리 방송 뉴스가 보면 메인 1분 30초 끊어. 또 1분 30초 끊어. 그래서 이게 주제를 많이 쫙 열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송이 많은 소식을 전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의제 설정을 못 해요. 그래서 의제 설정을 누구한테 뺏기냐? 신문에 뺏겨요. 그래서 의제 설정을 신문이 하니까 늘 방송이 종속 변수처럼 됐던 거예요. 그거를 깨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셨는데 KBS 메인 뉴스에선 그걸 못 하셨고요. 미디어 포커스랑 시사투나잇을 만들어서 시사투나잇에서 의제 설정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부부터 나타난 게 PD 저널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PD 저널리즘이 지금 손석희가 추구하는 그런 호오를 가르고 진실과 거짓을 가르고 우리 입장 있는 방송을 내보내겠다. 그래갖고 PD 수첩이 광우병까지 가게 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던 뉴스가 아니고 네. 심층 취재하는 건 PD들이 하는 그게 PD 저널리즘. 예, PD 저널리즘. 그거를 확립한 사람이 정기화 PD, 최승호 PD, 그 다음에 최진영 PD. 이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 모르겠네. 최진영 PD를 최문순 사장이 사장 될 때 우리는 최진영 PD를 했으면 했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 아니다. 지금은 최문순이 해야 된다고 강하게 최문순을 미셨던 최진영 PD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최진영 PD 등이 PD 저널리즘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은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고집 엄청 세요. 한다 하면 하고. 그런 고집이 이제 뭐 그런 언론인을 만드는 건데.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는요, 행복한 시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 MBC가 정상화되면 누구와 경쟁하냐? JTBC와 MBC가 경쟁합니다. 그래서 지금 JTBC를 능가하는 포맷으로, 그 예를 들면 뭐 최승호 PD가 사장이 되건, 정찬영 PD가 되건, 뭐 송일준 PD가 되건, 뭐 이호호 국장이 되건, 누가 되건, 지금 이제 누굴 짜라잡으려고 하겠어요. 그러겠네. 네, 그래서 JTBC네. 예, 그래서 우리는 아주 행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연동해서 하나 네, 이야기하고 네. 싶은 게 우리 이웃인 김어준 팟캐스트여서가 아니라 확실히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기존의 지상파들 중에 가장 최근 몇 년 동안 정치를 1위는 컬투쇼였거든요. SBS, 그 전에는 이제 MBC들이 MBC였잖아요.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채널 고정이었던 프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MBC의 영광이 라디오 쪽에서도 무너졌군요. 그러니까 뭐 여성시대, 네. 싱글벙글쇼, 네. 뭐 라디오 시대 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예, KGF 에. 그게 네. 정찬영 PD가 한 것들, 성공시킨 것들. 근데 네.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이제 SBS로 옮겨갔는데 텐트폴 효과처럼 하나가 청취율 1위로 가면 고정시켜버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 종일. 네, 네. 근데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요. 0.1% 차이로 2위예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근데 문제는 뭐 어차피 TBS도 지상파인 건 맞죠. 맞는데 문제는 이게 팟캐스트 중심 인물. 그 인물이 지금 사실상 1, 2위를 사실 간발의 차로 다투는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기성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김어준 효과라는 거가 그럼 뭐냐를 좀 들여다보면 TBS가 유일하게 방송 장악의 뭐랄까요? 그 트라우마에서 비껴나서 방송을 한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 효과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TBS가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영향력이 작을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불러서 막 던질 수 있었다.
예, 저는 이게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사람의 머리라는 게요. 9년 동안 방송 장악하에서 방송을 만들면 그 머리가 완전히 풀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SBS가 뭐 컬투쇼로 그렇게 되고 최근에는 뭐 김영민도 SBS 라디오에 들어갔잖아요. 정봉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머리가 풀려야 돼요. 머리가 풀려야. 그래야 진짜 이렇게 창의적인 프로가 나오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다 또는 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실감하는 부분이 그냥 우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요. 네.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쩌는 게 있거든요. 기존 미디어들 인쇄매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상파 정도에서 PD나 기자들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마인드로도 안 될 거다. 지금 또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이제 언론 자유를 누렸던 그 마인드도 아니다. 바뀌었다. 사실 방송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상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상업성을 진실 보도로 만드는 상업성이 있어요. 이 방송 보면 재밌어요. 막 진실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진실 자체가 상업성일 수 있는데 온갖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널리즘을 표방해 오면서 거짓 보도까지 일삼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네. 그건 진짜 혁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방송이 일반 지상파 3사 중에 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0.1% 차이로 쫓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여론조사로만 따지면은 결과가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는 상태. 네, 저는 뭐 이런 얘기 제가 할 건 아니지만 MBC가 정상화되고 시선 집중이나 백분 토론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시선 집중은 유시민이 진행하면 됩니다. 백분 토론은 최민희가 진행하면 됩니다. 자, 아까 다스 이야기 나왔는데 정봉주 의원 이야기부터 지금. 네, 네, 네. 여야 국회의원 125명,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및 복권을 촉구하는 탄원서.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안민석, 박영선, 홍영표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네. 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이에요. 뭐 이건 당연한 것이 자기 선거 때 지금 생겼던 문제잖아요. 네, 네. 본인 선거 때 생겼던 문제라서 네.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 그래서 총 125명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데 연말에 성탄절 특사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특사로 사면은 뭐 필요가 없고 복권된다면 그거는 이명박이 BBK 창립자이며 다스의 실소유자가 증명된 이유여야 해요. 아,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정봉주 의원을 복권시켜버리면 이거는 대대적인 정치 보복 논란 프레임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일부 증거 자료가 나왔다고 사실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왜 이거 사면 및 복권을 건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뭐 정봉주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플러스 정의감의 발로인 것이죠. 이 정도면 법적 판단은 남았지만 이 정도면 뭐 복권은 할 만하지 않냐 정치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고 정치적인 요구를 한 건데 정치적인 동기로 정봉주 의원이 탄압받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고 지금 복권이 안 된 상태 맞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풀으면 그게 이제 또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당연하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지만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푸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이제 복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사면과 복권은 사면만 하기도 하고 사면 복권 같이 가기도 하고 지금은 사면이 필요 없어요. 사면은 그렇죠. 형을 다 살아가지고. 그럼 피선거권을 다시 돌려준다 그렇죠. 이런 측면인데. 그렇죠. 복권. 근데 그것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하고 싶겠죠. 모두 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걸 법적 절차를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명박 씨가 뭐 우리들 이제 원하는 바에 의하면 12월 19일 정도 생일날 뭐 소환하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봐야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릴 텐데 그때까지는 사실상 사면 복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되게 1심이 기소되면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저는 8.15 특사 정도로 복권되는 걸 기대해 봅니다.
파리로 특사. 예, 그 시간이나 이런 걸 다 계산했을 때. 그냥 제 상식이에요. 근데 사회적 분위기 무르익었을 때. 예, 이거는 제 상식인데 저의 바람은 당장 복권입니다. 제 친구 봉도사의 당장 복권. 사심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옛 로맨스의 주인공. 물론 정봉주 의원이 일방적으로 좋아했다는데. 그렇죠. 예. 이거 확실히 정리해드렸어요. 내 외사랑. 하나만요. 가볍게 하나만. 그래서 요즘에는 두 분이 방송을 다른 장소에서도 가시잖아요. 네, 네. 하나는 TBS 가시고 SBS도 가시고. 네, 네. 어때요?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정치권에 있을 때는 별로 대화 거의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마주칠 일이 없었죠. 거긴 18대 나는 19대니까. 네. 그렇게 돼서 방송하고 그러면 뭐가 좋아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얘기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어떤 경우 제가 잘 알잖아요. 그분을. 그분의 캐릭터나 그분의 과거 행태. 시간이 지나봐야 똑같아 이거잖아. 그쵸. 캐릭터는. 네. 그래서 그냥 케미가 금방 맞아요. 그렇군요. 금방 맞고 그분이 워낙 이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세요. 예를 들면 그 이적이 뭐냐면 그 어목하던 80년대에 학내에서 시위를 하시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에 무지갯빛 유인물을 뿌리신 분이세요. 성소수자세요? 그때는 성소수자는 뭐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되게 그때도 발랄하고 재기발랄하게 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각종 암호를 만들어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엄청 많았고요. 그래갖고 나중엔 암호라고 우리가 막 했는데 막 이상한 거 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히링 민봉 뭐 히링 봉시영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적들을 많이 남기셔서 이 선구자적인 언어 유희의 감각을 80년대에도 구현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쉽죠. 비범하셨군요. 네. 그리고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비범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성탄절 복권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정봉주 의원과 긴 인연을 함께해왔던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고 왼쪽에 고용진 의원님은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초선 의원을 하시는 분이고요. 또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BBK 관련해서 정봉주 의원과 또 함께 그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박영선 의원님도 역시 BBK와 악연으로 정봉주 의원과 함께 싸워왔던 분이시고요. 노차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정봉주 의원님과 또 귀한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홍영표 의원님도 개인적인 그런 그 인연이 길고 또 BBK로 억울하게 옥살이 당한 정봉주 의원을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징역 1년에 피선거권 박탈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정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가오는 성탈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 복권시켜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치적 자유를 되찾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탄원 동의를 진행을 하였고 총 여야 의원 125명의 국회의원께서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탄원서를 핵심만 낭독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한 말씀씩 메시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를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 125명의 국회의원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탄원하는 데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정봉주 전 의원을 반드시 복권시켜 정치적 자유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께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가장 앞장서서 BBK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BBK 수사 결과를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봉주 전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정봉주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 상태로 정치적 양심수로 갇혀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동료 정치인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그 가족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BBK의 진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망한 정치인이 제자리를 잃고 오랜 시간 방황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봉주 전 의원의 억울한 희생을 내일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이상 그의 복권을 미루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 촛불혁명의 요구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진실과 정의를 외치다 무고한 희생을 감내한 정봉주 전 의원을 구제하고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일 또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봉주 전 의원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 복권을 제외시키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간곡히 탄원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온전한 자유를 돌려줌으로써 올해 성탄절에는 하느님의 공의가 정봉주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간곡히 탄원하며 2017년 11월 20일 정봉주 의원, 전 의원, 복권 탄원 의원 총 125명 일동입니다. 이상이고요.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 총 125분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당을 서명 의원님들 대표해서 정동영 의원님,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 그리고 우리 박영선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순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 의원이신 고영진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징역 1년을 산 것은 사실 정동영이 징역 1년을 살았어야 되는데 제 대신 산 것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정봉주 의원의 성탄절 복권을 간곡히 희망합니다. 적폐 청산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BBK 의혹 청산은 이제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됐으니 그 어두운 의혹은 거쳐야 합니다. BBK 의혹을 청산하고 그리고 정봉주 의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꼭 성탄절 복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BBK 실소유주가 MB가 아니냐는 물음도 마찬가지로 물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 이미 징역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히려 10년 전 정봉주 전 의원의 그 문제 제기가 타당했음을 입증하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봉주 의원이
징역까지 살고 나온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 처벌을 받아야 될 이유는 이미 소멸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복권되어서 국민들 옆으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전체 의원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그 때를 10년간 기다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7년도 11월은 그 11월에 대한민국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었죠. 거기에서 정의를 위해서 외쳤던 정봉주 전 의원 복권돼야 합니다. 반드시 복권돼야 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또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은 모범수에게는 80%의 감옥살이를 하면 가석방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것 또한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진실로 밝혀질까봐 두려워했던 정권, 그 정권 저희가 정말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은 바로 BBK는 누구 것이냐 그리고 다스는 누구 것이냐에 대한 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봉주 의원 복권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정권에서 사면까지는 시켜놓고 복권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BBK를 둘러싼 진실과 정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BK를 둘러싼 진실과 정의를 복권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반드시 복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반드시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구실로 삼아가지고 정치인을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는 이러한 일은 민주정치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억지로 눌러놨던 그런 진실의 문은 이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BBK는 누구 것입니까?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곧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속했던 서울 노원갑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권리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물음을 국민들에게 던지고 저희들 정봉주 전 의원 복권 탄원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묻습니다. BBK는 누구 것입니까?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진짜 정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 그거 보도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손석희 저널리즘이 뭐냐면 최근에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뉴스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을 갖고 똑같이 보도한 이런 개념 말고 피상적으로 겉만 할른 이런 식의 보도 말고 실제로 왜 그게 이루어졌는지 팩트 체크란 말도 사실 그 방송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어쩌면 이런 관점 있잖아요.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 네. 기계적 보도가 아니라 무엇이 중원디 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또 까먹어서 그런데 땡전 뉴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수단 권력의 시녀로서 기능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이 내부에서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게 거의 90년대까지 쭉 방송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을 했음에도 김영삼 정부 때도 방송은
자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KBS 사장으로 누굴 임명했냐? 박권상 사장을 임명했죠. 그래서 그 박권상 사장의 일성이 뭐였냐면 불편, 부당한, 객관, 중립보도를 하겠다였어요. 그래서 그때 KBS에 정착된 게 여야를 정치적으로 1분 1분 다루는 거예요. 초까지 다 돼서.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발전해온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박권산 사장이 체제가 지나고 그 다음에 KBS 사장이 된 게 정현주 사장이잖아요. 지금 그 JTBC 뉴스룸의 포맷이 정현주 사장이 KBS에서 하려고 했던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우리 방송 뉴스가 보면 메인 1분 30초 끊어. 또 1분 30초 끊어. 그래서 이게 주제를 많이 쫙 열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송이 많은 소식을 전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의제 설정을 못 해요. 그래서 의제 설정을 누구한테 뺏기냐? 신문에 뺏겨요. 그래서 의제 설정을 신문이 하니까 늘 방송이 종속 변수처럼 됐던 거예요. 그거를 깨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셨는데 KBS 메인 뉴스에선 그걸 못 하셨고요. 미디어 포커스랑 시사투나잇을 만들어서 시사투나잇에서 의제 설정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부부터 나타난 게 PD 저널리즘이라는. 그래서 그 PD 저널리즘이 지금 손석희가 추구하는 그런 호오를 가르고 진실과 거짓을 가르고 우리 입장 있는 방송을 내보내겠다. 그래갖고 PD 수첩이 광우병까지 가게 된 그런 거죠. 기자들이 물어보던 뉴스가 아니고 네. 심층 취재하는 건 PD들이 하는 그게 PD 저널리즘. 예, PD 저널리즘. 그거를 오늘 저희 125명의 국회의원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복근을 탄원하는 데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정봉주 전 의원을 반드시 복근시켜 정치적 자유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께 정봉주 전 의원의 복근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가장 앞장서서 BBK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BBK 수사 결과를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봉주 전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정봉주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 상태로 정치적 양심수로 갇혀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동료 정치인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그 가족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BBK의 진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망한 정치인이 제자리를 잃고 오랜 시간 방황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봉주 전 의원의 억울한 희생을 내일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이상 그의 복근을 미루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 촛불혁명의 요구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진실과 정의를 외치다 무고한 희생을 감내한 정봉주 전 의원을 구제하고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일 또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봉주 전 의원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 복권을 제외시키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간곡히 탄원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온전한 자유를 돌려줌으로써 올해 성탄절에는 하느님의 공의가 정봉주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간곡히 탄원하며 2017년 11월 20일 정봉주 의원, 전 의원, 복근 탄원 의원 총 125명 일동입니다. 이상이고요.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정치권에 있을 때는 별로 대화 거의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마주칠 일이 없었죠. 거긴 18대 나는 19대니까.
네. 그렇게 돼서 방송하고 그러면 뭐가 좋아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얘기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경우 제가 잘 알잖아요, 그분을. 그분의 캐릭터나 그분의 과거 행태. 시간이 지나봐야 똑같아 이거잖아. 그쵸. 캐릭터는. 네, 그래서 그냥 케미가 금방 맞아요. 아, 그렇군요. 금방 맞고 그분이 워낙 이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세요. 예를 들면 그 이적이 뭐냐면 그 엄혹하던 80년대에 학내에서 시위를 하시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에 무지갯빛 유인물을 뿌리신 분이세요. 성소수자세요? 그때는 성소수자는 뭐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되게 그때도 발랄하고 재기발랄하게 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각종 암호를 만들어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엄청 많았고요. 그래갖고 나중엔 암호라고 우리가 막 했는데 막 이상한 거 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히링 민봉 뭐 히링 봉시영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적들을 많이 남기셔서 이 선구자적인 언어 유희의 감각을 80년대에도 구현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쉽죠. 비범하셨군요. 네. 그리고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비범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성탄절 복근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정봉주 의원과 긴 인연을 함께해왔던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고 왼쪽에 고용진 의원님은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초선 의원을 하시는 분이고요. 또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BBK 관련해서 정봉주 의원과 또 함께 그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박영선 의원님도 역시 BBK와 악연으로 정봉주 의원과 함께 싸워왔던 분이시고요. 노차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정봉주 의원님과 또 귀한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홍영표 의원님도 개인적인 그런 그 인연이 길고 또 BBK로 억울하게 옥살이 당한 정봉주 의원을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만들어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엄청 많았고요. 그래갖고 나중엔 암호라고 우리가 막 했는데 막 이상한 거 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히링 민봉 뭐 히링 봉시영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적들을 많이 남기셔서 이 선구자적인 언어 유희의 감각을 80년대에도 구현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쉽죠. 비범하셨군요. 네. 그리고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비범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성탄절 복근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정봉주 의원과 긴 인연을 함께해왔던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고 왼쪽에 고용진 의원님은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초선 의원을 하시는 분이고요. 또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BBK 관련해서 정봉주 의원과 또 함께 그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박영선 의원님도 역시 BBK와 악연으로 정봉주 의원과 함께 싸워왔던 분이시고요. 노차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정봉주 의원님과 또 귀한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홍영표 의원님도 개인적인 그런 그 인연이 길고 또 BBK로 억울하게 옥살이 당한 정봉주 의원을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징역 1년에 피선거권 박탈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정 의원은, 현재 정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가오는 성탈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 복권시켜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치적 자유를 되찾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탄원 동의를 진행을 하였고, 총 여야 의원 125명의 국회의원께서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탄원서를 핵심만 낭독하고 하겠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징역 1년을 산 것은 사실 정동영이 징역 1년을 살았어야 되는데 제 대신 산 것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정봉주 의원의 성탄절 복권을 간곡히 희망합니다. 적폐청산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BBK 의혹 청산은 이제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됐으니 그 어두운 의혹은 거쳐야 합니다. BBK 의혹을 청산하고 그리고 정봉주 의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꼭 성탄절 복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BBK 실소유주가 MB가 아니냐는 물음도 마찬가지로 물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 이미 징역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히려 10년 전 정봉주 전 의원의 그 문제 제기가 타당했음을 입증하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봉주 의원이 징역까지 살고 나온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 처벌을 받아야 될 이유는 이미 소멸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복권되어서 국민들 옆으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전체 의원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그 때를 10년간 기다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7년도 11월은 그 11월에 대한민국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었죠. 거기에서 정의를 위해서 외쳤던 정봉주 전 의원, 복권돼야 합니다. 반드시 복권돼야 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또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은 모범수에게는 80%의 감옥살이를 하면 가석방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것 또한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 있어요. 막 진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진실 자체가 상업성일 수 있는데 온갖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널리즘을 표방해 오면서 거짓 보도까지 일삼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그건 진짜 혁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방송이 일반 지상파 3사 중에 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0.1% 차이로 쫓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여론조사로만 따지면은 결과가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는 상태. 네, 저는 뭐 이런 얘기 제가 할 건 아니지만 MBC가 정상화되고 시선 집중이나 100분 토론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시선 집중은 유시민이 진행하면 됩니다. 100분 토론은 최민희가 진행하면 됩니다. 자, 아까 다스 이야기 나왔는데 정봉주 의원 이야기부터 지금. 네. 여야 국회의원 125명,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및 복권을 촉구하는 탄원서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안민석, 박영선, 홍영표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네.
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이에요. 뭐 이건 당연한 것이 자기 선거 때 지금 생겼던 문제잖아요. 네, 네. 본인 선거 때 생겼던 문제라서 네.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 그래서 총 125명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데 연말에 성탄절 특사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특사로 사면은 뭐 필요가 없고 복권된다면 그거는 이명박이 BBK 창립자이며 다스의 실소유자가 증명된 이유여야 해요. 아,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정봉주 의원을 복권시켜버리면 이거는 대대적인 정치 보복 논란 프레임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일부 증거 자료가 나왔다고 사실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왜 이거 사면미 복권을 건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뭐 정봉주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플러스 정의감의 발로인 것이죠. 이 정도면 법적 판단은 남았지만 이 정도면 뭐 복권은 할 만하지 않냐 정치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고 정치적인 요구를 한 건데 정치적인 동기로 정봉주 의원이 탄압받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고 지금 복권이 안 된 상태 맞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풀으면 그게 이제 또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당연하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지만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푸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이제 복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사면과 복권은 사면만 하기도 하고 사면 복권 같이 가기도 하고 지금은 사면이 필요 없어요. 사면은 그렇죠. 형을 다 살아가지고 그럼 피선거권을 다시 돌려준다 그렇죠. 이런 측면인데. 그렇죠. 복권. 근데 그것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캐릭터는. 네. 그래서 그냥 케미가 금방 맞아요. 아, 그렇군요. 금방 맞고 그분이 워낙 이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세요. 예를 들면 그 이적이 뭐냐면 그 어목하던 80년대에 학내에서 시위를 하시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에 무지갯빛 유인물을 뿌리신 분이세요. 성소수자세요? 그때는 성소수자는 뭐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되게 그때도 발랄하고 재기발랄하게 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각종 암호를 만들어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엄청 많았고요. 그래갖고 나중엔 암호라고 우리가 막 했는데 막 이상한 거 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히링 민봉 뭐 히링 봉시영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적들을 많이 남기셔서 이 선구자적인 언어 유희의 감각을 80년대에도 구현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쉽죠. 비범하셨군요. 네. 그리고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비범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성탄절 복권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정봉주 의원과 긴 인연을 함께했던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고 왼쪽에 고용진 의원님은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초선 의원을 하시는 분이고요. 또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BBK 관련해서 정봉주 의원과 또 함께 그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박영선 의원님도 역시 BBK와 악연으로 정봉주 의원과 함께 싸워왔던 분이시고요. 노차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정봉주 의원님과 또 귀한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홍영표 의원님도 개인적인 그런 그 인연이 길고 또 BBK로 억울하게 옥살이 당한 정봉주 의원을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징역 1년에 피선거권 박탈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정 의원은
2년까지